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가을 하늘이 정말 높고 청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안군 천사섬 여행 세 번째로서 보라보라 포풀교, 정말 보라색으로 온통 이렇게 쌓여있는 반월 박치도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이 천사섬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달에 개통된 천사대교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천사대교는 목포 앞에 앞해도에서 암태도까지 장장 7.2km를 연결하는 사당교와 현수교인데요. 이 천사대교가 개통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웬만한 신안군의 큰 섬은 이렇게 직접 방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천사섬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가 있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썸티하고라 불리는 예배당이 있는 기점 소학도를 비롯해서 오늘 말씀드린 포풀교로 유명한 반월 박치도가 이제 본격적인 천사섬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포풀교로 유명한 반월도와 박치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안자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안자도, 반월도, 박치도가 연결된 이제 포풀교와 2008년도에 소망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안좌도와 반월도를 연결하는 이제 700m가 완성됨으로써 전체적인 포풀교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곳에 가게 되면은 다리는 물론이고 마을의 지붕, 도로 등이 온통 보라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목포역에서 약 52km가 떨어져 있는데요. 자동차로 약 1시간 14분이 소요됩니다. 물론 이제 천사대교를 거쳐서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가고 싶은 섬, 신안에 선정된 섬은 4군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이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은 12사도 예배당이 있는 기점 소학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보석 같은 섬, 보랏빛으로 물린 반월 박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반월 박치도에 가면 이렇게 마을의 지붕들이 보라색으로 도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포풀교가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됐는지를 알아보면은 그 신안군 안자면의 박치마을에 사는 김매금 할머니가 평소에도 항상 걸어서 섬을 좀 건너고 싶다 하는 이런 소망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그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만든 다리가 바로 포풀교인 소망의 다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보라색은 권위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주교의 그 추기경에 서임되게 되면은 보라색 반연에 올랐다. 그 어떤 권위가 이제 최고에 달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대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입었던 제복이 바로 이 퍼플 보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는 영국 왕실에서 이 왕을 상징하는 상징색으로 보라색을 이제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왕관 등에 이렇게 사용을 해서 왕위에 즉위할 때 이러한 이제 보라색 왕관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제 포풀교로 단장된 반월 박치도는 원래는 이제 안자도에 있는 두리 마을에서 박치도의 선착장, 그리고 반월도의 천사 마을까지를 잇는 소망의 다리로 해서 1462m를 2008년도에 개통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알려지기는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포풀교가 이제 정말 대중에 알려지게 된 거는 작년 2019년도에 안자도에서부터 반월 선착장까지 700m를 또 확장해서 완성함으로써 총 2162m의 해상 목책교가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포풀교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포풀교를 이렇게 하늘에서 본 조망도를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자도 두리마을에서 박치도, 반월도를 연결하는 1462m의 다리가 이렇게 원래 이제 완성되어 있던 곳이고요. 작년에 이제 안자도에서 반월도 선착장까지의 700m를 확장함으로써 전체적인 포풀교가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곳 안자면에 가면은 마을 전체 가옥의 지붕이 이렇게 온통 보라색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남도의 뭐 시골 마을을 가는 그런 기분이 아니라 정말 마치 동화 속에 있는 전설의 마을에 온 것 같은 그러한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자면에 가면은 이제 반월도 박지도 포플교를 알리는 이제 표지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표지판만 보더라도 이게 또 이제 보라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왠지 이렇게 맞아들이는 기분이 이렇게 좋고요. 또 이제 그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산뜻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보라색 우산이나 보라색 옷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은 이제 죄다 이렇게 보랏빛 우산을 들고 이렇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라색 우산은 이제 매표소에서 나눠주는데요. 사실 이 포플교 그 입장료가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보용으로 제작한 이 그 보라색 우산을 쓰게 되면은 1,000원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보라색 우산을 쓰고 가면은 이제 1,000원이 이제 그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이 보랏빛 우산을 쓰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연출을 함으로써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는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저도 이제 그저 포플교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여행객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가의 바람개비라든가 가로등, 그리고 가로등 전멸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플교의 색깔과 같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정말 업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곳 이제 안자도와 반월도 선착장까지 가는 700m 구간은 이렇게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를 고려해서 다리의 높낮이가 조절되는 부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배가 지나가는 구간은 계단을 높게 만들어서 배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고도를 이렇게 높이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약 700m에 달하는 부교 형태의 나무 다리를 건너서 반월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월도에는 천사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반월도 섬 내를 구경하는 건 이제 이곳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월도는 이 섬의 모양이 어디에서 봐도 반달 모양이라는 데서 아마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반달 형태의 이제 상징물이 이렇게 마을 입구에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머플러를 맨 이제 초록색 옷을 입은 소년과 이 강아지가 이렇게 먼 바다를 보고 있는 이제 그 앉아 있는 모습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데 정말 인상적이고 아주 그 느낌이 아주 정겨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마을에 있는 반월 마을 카페 식당의 그 지붕도 그렇고 또 여기서 사용하는 차량도 그다음에 파라솔까지도 이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색칠해야 되는데요. 정말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일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통마저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화장실 지붕도 물론 이제 보라색이죠. 그리고 이제 반월도와 박지도는 이제 단지 이렇게 퍼플교만 거닐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레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반월도 둘레길은 약 4km로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왼쪽에 있는 박지도는 둘레길이 2.1km에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 2시간여만 이렇게 좀 할당을 하면은 이 두 개 섬에 이곳저곳을 요모저모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각 섬이 이제 정상이 한 100여 m 정도 되는데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전체 이렇게 이제 반월 박지도를 전망을 조망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좋은 여행거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둘레길도 같이 생각을 해서 여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구간은 반월도에서 박지도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이제 915m로서
기존 퍼플교의 원조인 이제 소망의 다리로 이렇게 놓여진 그런 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경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이 반월도와 박지도가는 길이가 가장 긴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이제 연인들끼리 와서 걸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 위를 이렇게 걷는 기분도 들고, 이게 중간에 이렇게 쉬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렇게 뭐 도란도란 사랑의 얘기도 나누고, 또 주변에 바다와 섬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면은 아주 좋은 산책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포플교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는 가능하면은 연인들 또는 부부간에 또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거닐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박지도인데요. 박지도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런 전경으로 이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 박지도의 상징은 이제 반으로 갈라진 박 모양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형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가지로 많이 쓰는 박이 있잖아요. 그 박을 바가지에서 이제 물을 퍼담는다 이런 이제 형상인 것 같은데, 정말 이런 그 상징하는 조각품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지도의 마을이 이제 박지리인데요. 이곳에서부터는 이제 해안 산책로가 이렇게 한 2km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따라서 걸으면 500년의 우물과 라벤더 정원, 요즘 이제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런 보랏빛의 꽃이 있는 정원까지도 둘러볼 수 있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한다면 이곳까지 꼭 가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이렇게 캠핑카의 트레일러를 개조해서 만든 아주 앙증맞은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나 카페라고 하는데요. 연인들끼리 가면은 꼭 이 좀 자그마한 이런 그 카페 속에서 커피를 한잔 하고 오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인 박지도에서 안자도 두리마을까지 구간은 약 547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구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정겹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나중에 안자도하고 반월도 구간이 작년에 이제 확장되고 완성되면서 다시 새롭게 단장하고 보완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라색 색칠도 다시 하고 이렇게 이제 쉬어가는 것도 생기고 이래서 좀 더 이제 예쁘게 이렇게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약 연결된 2km가 넘는 이러한 이제 길을 다 걸었고요. 총 이제 한 바퀴를 도는 데는 약 한 4km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포플교 이제 둘레길을 걷는 거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곳은 이제 두리마을이 애초에 포플교의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반월도를 거쳐서 박지도로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 지점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서 포플교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저희들도 이제 이 흥겨운 기분에 여기서 마지막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곳에는 이제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포플교의 설치 배경, 아까 말씀드린 김매금 할머니의 얘기라든가 돈이 47억이 들었다는 이런 예산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곳에는 안자도, 박지도, 반월도에 대한 역사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꼭 이렇게 들렸다 오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포플교 여행은 추억 속에 오래 남은 만한 어떤 깊은 감동과 강한 인상을 남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이라는 그 색이 주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쉽게 갈 수 없는 섬을 이렇게 목적지를 통해서 이렇게 걸어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또 그리고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갯벌을 보다가 이렇게 또 바다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런 여행이어서 아주 좋은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안군이 계획하고 있는 라벤더 섬 조성 계획이 완성되면 이렇게 정말 이탈리아의 그 토스카나 지역처럼 정말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꾸며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안자도 읍동리에 있는 김한기 화백의 고택을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한기 화백은 우리나라의 근대 가장 유명한 화백 중에 한 명으로서 홍콩 경매시장에서 300억이 넘는 우리나라 최고의 그 낙찰가를 기록했던 그런 유명한 화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분의 어떤 화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보면 암태도 삼거리에 이제 이런 벽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동백섬 빠마 할아버지 할머니 벽화가 있는데,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여행을 마치는 기념 촬영을 하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아닐까요? 이 이제 벽화는 원래 이 왼쪽에 있는 할머니가 먼저 이렇게 이제 동백꽃이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이제 피었는데, 꽃이 피는 거를 연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벽화를 화가가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시샘을 해가지고 나도 벽화에 지금 그려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똑같이 동백꽃을 배경으로 이렇게 벽화를 그렸다고 그래요. 머리처럼 이렇게 동백꽃이 확 피어 있는 거죠. 아주 인상 깊은데 이 벽화는 지금 뭐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알렸다고 그래요. 하여튼 꼭 이곳에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암태도에서 천사대교를 건너면서 포풀교 반월 박쥐도에 대한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안 천사섬에 대한 여행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남미 파타고니아의 엘찰텐에서 이루어지는 세로토레 트레킹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남미 여행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